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키르이호프의 법칙 전압 전류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7페이지고요. 거기 21번에 보시면 키르이호프의 법칙 해서 1법칙, 2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앞전 시간에서도 한번 다루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선은 자, 제 1법칙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면 회로망 중의 임의의 한 접속점에 유입하는 전류의 총합과 유출하는 전류의 총합은 같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면 뭐냐?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어떻다? 같다. 이게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 한번 봅시다. 요 가운데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전류가 I1, I3예요. 나머지 I2, I4, I5는 어때? 나간 전류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I1이 6A가 들어왔고 I3가 4A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점에 걸린 전류는 얼마예요? 6A, 4A니까 아하, 10A가 걸렸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I4에 2A가 걸렸고 I5에 3A가 걸렸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I4 쪽으로 2A가 나갔고 I5 쪽으로 3A가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I2 쪽으로는 얼마가 나갈까? 그럼 계산해보면 되죠. 3A, 2A, 5A 나갔네. 그러면 총 10A 중에 나머지는 어디? I2로 나가니까 5A가 되겠구나. 이게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이죠.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그리고 이거를 공식으로 쓰자면 I1 더하기 I3는 I2 더하기 I4 더하기 I5와 같다. 뭡니까?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자, 이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게 문제 나온다 하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죠. 이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그림 줘놓고 하나 딱 숨겨놓고 자, 여기 나가는 전류 얼마입니까? 5A. 맞출 수 있어야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제2법칙 회로망 중에 임의의 한 폐회로의 자, 그 뒤에 줄 좀 꺼주세요. 각 부를 흐르는 전류와 저항과의 곱의 대수합은 그 폐회로 내에 있는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과 같다. 해서 뭐 공식으로는 보시면은 자, 시그마 V는 시그마 IR이다 해서 나오고 그림은 조금 뭐 복잡하죠. 근데 그 그림 보지 않습니다. 요 앞에 칠판에 그려진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압이 걸리겠죠. 전압이 걸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요렇게 전기가 흐를 거예요.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류가 예를 들어서 2A가 흘렀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12V가 걸렸다. 12V가 걸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R1, R2, R3는 뭐예요? 저항 1, 2,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항 R1은 1ohm이 걸렸고 R2는 2ohm이 걸렸고 R3는 3ohm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각 단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V1, V2, V3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이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은 어땠다? 자, 요 사전적 의미로 쓰자면 각 저항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 이게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이었어요. 자, 뭡니까? V1, V2, V3
각 저항,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각 단에 걸리는 전압 강하, 요 V1, V2, V3의 합은 결국은 12V. 이 공급된 전압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구했더라? 자, V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V는 뭐였다? 옴의 법칙, V는 IR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I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저항이 직렬로 접속돼 있을 때 전류의 값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V1은 I 곱하기 R1이 되는 거고, V2는 IR2가 되는 거고, V3는 IR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은 2V가 되고, 2.2 4V가 되고, 그 다음에 3.2 6V가 되는 거죠. 그럼 6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은 12V. 이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었고, 공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 IR1 더하기 IR2, 자, 더하기 IR3는, 자, 요거죠. 결국은 뭡니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와 같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전체 전압값과 같다.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림 책에서 407페이지 그 그림에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보시는 전원들 있죠. 뭐 V1, V2, V3,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의 방향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I1 더하기 R2, I2 마이너스 R3, I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결국 뭐겠어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쉽게 이해합시다. 결국은 요겁니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각 저항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 요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은 결국은 공급해준 전압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압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과 제2법칙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408페이지 22번에 보시면 전압과 전류의 측정에서 나오죠.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전류계와 전압계 나와 있고요. 그 첫 번째 줄에 줄만 꺼주세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는 당연히 전류계와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당연히 전압계겠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줄만 줄을 꺼주시고, 마저 이거 보면은 그 밑에 그 계기 내부에 전류가 흘러서 동작하게 되므로 그 원리는 같으나 전류계 내부 저항이 작고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큰 점이 다르다 돼 있고, 밑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보시면 그림 밑에 전류계 A는 부하가 직렬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니은에 전압계 V는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전류계는 직렬로 설치하고 전압계는 왜 병렬로 설치하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회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전압이 걸릴 것이고, 자,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러면 전류 I가 흐르게 되죠. 자, 전압.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얘는 좀 크게 그릴까요? 좀 소심해 보이나? 요렇게 해가지고 저항 뭡니까? R이 돼요. 책에서는 뭐 L 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이나 부하나 같죠? 그래서 저는 저항 R이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전류계 A는 어떻게 설치한다? 여기다 직렬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전류계 얘는 직렬이다. 이렇게 직렬로 설치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류계는 왜 직렬로 설치하냐? 이 전류계라는 녀석은요, 유량계랑 성질이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죠. 그 유량계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렇게 배관이 있다라고 치면은 어떠한 유체가 흘러갈 거예요. 유체가 이 배관을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 이 유체의 양을 재기 위해서는 배관 여기 가운데다가 어떠한 회전체를 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회전 날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게 유량계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체가 지나갈 때 이 회전체는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게이지를 올리게 되는 거지. 돌려서 1, 2, 3, 4
그러면은 이 유체를 얼마나 썼다라는 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체가 물이 흐른다. 그럼 이 뭐야? 유량계가 아니고 수량계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와 같아요. 그러므로 전류계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요 사이에 직렬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 밑에 니은에 전압계 V는 부하의 병렬로 접속한다 되어 있는데, 자, V는 병렬로 접속한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V 해가지고 요렇게. 그 얘는 직렬인 거고 얘는 병렬인 거예요. 요거 좀 더 쉽게 그릴까요? 책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이해를 돕고자 좀 더 쉽게 그릴게요. 요거 요렇게 그리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전압계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럼 쌤, 전압계는 왜 병렬로 설치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라는 거는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키르호프의 법칙 할 때 배웠죠. 저항을 만나면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전압을 재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 얼마였고 나갈 때 얼마였는지 그거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구의 전압, 요 녀석 출구의 전압을 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압 강화를 측정하면은 각 단에 걸린 전압 V1, V2 뭐 이런 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설치하는 게 맞다. 전단과 후단의 전압 차이를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설치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설치하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배율기.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내부 저항 RV의 전압계에 직렬로 RM의 저항을 접속해야 한다. 이 저항을 배율기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분류기.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전류계와 병렬로 RS 저항을 접속해야 한다. 이 저항을 분류기라 한다 돼 있는데, 자, 배율기와 분류기입니다. 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장치냐? 읽어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배율기 한번 봅시다. 배율기라는 거는 거기 첫 번째 줄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은 회로가 이렇게 있다. 전압계죠, 전압계. 그럼 V, 전압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여기는 전압이 걸릴 거고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정회전 하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전원에 예를 들어서 100V가 걸렸다라고 칩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압계는 10V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1ohm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전압계는 10V까지밖에 측정을 못해요. 근데 지금 공급되는 전압은 100V야. 그럼 어때요? 얘가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혀줘야 되죠. 더 큰 전압을 잴 수 있게끔 넓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사이에다가 저항을 설치합니다. 이 저항을 얼마짜리를 설치해야 됩니까? 자, 얘가 100V, 10V면은 몇 배 차이입니까? 10배 차이죠? 그러면 얘는 저항이 1ohm이 걸렸어요. 그러면 10배 빼기 1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9배짜리 저항을 거는 거지. 그럼 여기에 9ohm짜리 저항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9ohm짜리 저항을 걸게 되면 여기에 그 전압 강화가 얼마가 이루어진다? 90V의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압계에서는 10V를 측정하더라도 얘를 100V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저항을 걸어서 90V를 사전에 강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배율기다. 배율기. 요 저항을. 요게 배율기입니다. 그래서 배율기라는 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주고요. 그리고 회로의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율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분류기 한번 봅시다. 분류기 같은 경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한대요. 그렇다면 회로 똑같이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운데 뭐다? 전류계가 있고 여기는 V 볼트의 전압이 걸릴 것이고 I 전류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10A가 흐른다라고 칩시다. 10A가. 근데 이 전류계는 안타깝게도 1A밖에 측정을 못해. 그럼 10A 중에 9A를 어떻게 소진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이 뭐다? 여기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걸어서 병렬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은 9A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분류시켜 버린다고 해가지고 분류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율기, 분류기 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죠. 그럼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배율기와 분류기입니다. 배율기와 분류기. 자, 배율기는요 전압계에 사용되고 어때요? 전압계에 사용되고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분류기는 어때요? 전류계에 사용되죠. 전류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렬로 연결한다 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 밑에 것만 외웠어요. 분류기, 전류계, 병렬. 어떻게? 분류기니까 전류계에 사용이 되고 전류를 측정할 때. 그 다음에 분류시킨데 뭐를? 전류를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전류를 분류시켰기 때문에 병렬. 나머지 반대로 하면 분류기, 배율기 되는 거고, 전류를 쟀으니까 얘는 전압계가 되는 거고, 병렬이니까 직렬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저는 이 분류기만 외웠어요. 분류기, 전류계, 병렬. 정리하자면 뭐예요?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로 연결해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돼요. 요게 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3번에 전지, 배터리에서 나오는데, 자, 요 전지 같은 경우는 일반 건전지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휴대폰에 사용하는 우리 배터리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전지란 화학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또는 광, 열 등의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방전 후 줄 거 주세요. 충전이 불가능한 전지를 1차 전지, 자, 건전지 생각하면 되죠. 1차 전지라 하며 방전 후 충전에 의해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 한다. 요거는 휴대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지의 원리에서 볼타전지, 망간건전지, 납축전지 돼 있는데 요거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전지의 접속해서 직렬 접속과 뒤에 넘어가 보면 병렬 접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지의 접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지의 접속 두 가지,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고요. 자, 직렬, 병렬. 그렇다면 전지가 요렇게 나란하게 되어 있는 거를 직렬이라고 하겠죠. 직렬이라고 합니다. 자, 전지. 그리고 요런 식으로 옆으로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는 병렬 이음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직렬이음과 병렬이음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요 각 전지가 만날 때, 자, 위에 전지는 마이너스 극이, 그리고 밑에 전지는 플러스 극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이음이라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게 되면 직렬이음이 되는 것이고, 병렬이음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연결하게 되면, 즉 같은 극끼리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병렬 접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을 한다면 요 각각의 전지의 용량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1.5V 3A짜리, 그리고 1.5V 3A짜리. 요 녀석도 똑같이 1.5V 3A, 1.5V 3A. 각각의 전지의 용량은 다 같아요. 우리가 건전지를 서로 용량이 다른 것끼리 연결해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가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직렬과 병렬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면, 직렬일 경우에는 자, 전체 전압값,
전체 전압, 이 전체 흐르는 전압값이 이 건전지 개수만큼 늘어나요. 즉 전체 전압이 NV가 돼요. 건전지 개수 곱하기 전압값.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전지 두 개의 각각의 전압이 1.5V니까 두 개 곱하기 1.5V에서 얘는 전체 전압이 3V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값은 또 희한하게 전류의 값은 건전지 한 개의 값과 똑같아. 건전지 두 개 같으면 두 개 더해서 6A 아닙니까? 직렬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A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건전지 한 개의 값. 그리고 내부 저항은 전압이랑 똑같아요. 내부 저항 R은 NR이 돼요. 건전지 개수만큼 늘어나요. 직렬일 경우. 이 내부 저항이라는 거는 건전지 각각에 걸리는 내부 저항이죠. 건전지가 저항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건전지 역시도 작지만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 그 내부 저항은 직렬일 경우 건전지 개수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전압값은 병렬일 때의 전압값은 요 건전지 한 개의 값과 같아. 그래서 1.5V예요. 그리고 병렬일 때는 전류의 값이 늘어납니다. 전류의 값이 3A, 3A. 즉 NI가 돼서 2 곱하기 이 전류가 전지가 두 개죠. 2 곱하기 3A에서 6A가 되는 거예요. 반대죠. 직렬과. 그렇다면 그 내부 저항 역시 개수만큼 줄어버려요. N분의 R이라고 해서 개수만큼 줄어버려요. 책에서는 M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개수 N으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전지를 식당이라고 해보죠. 식당. 우리가 밥 먹는 식당. 직원 식당입니다. 직원 식당. 그리고 이쪽에 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럼 우리 회사원들 점심시간 때 점심 먹으러 가시죠. 식사들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 방향은 일방통행이야. 이렇게밖에 못 가요. 이렇게밖에. 갔다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 가서 한번 먹어야 되고 이 식당에 가서 한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 밥이 3공기, 요 식당에 밥이 3공기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각각 한 번씩 가서 한 공기씩 먹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2공기를 먹은 것이고 각각의 식당에서 한 공기씩 먹은 거죠. 그리고 병렬일 경우 똑같이 여기는 회사, 여기 식당 각각의 3공기씩 있다. 3공기씩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렬일 경우는 어떻게? 길이 두 갈래란 말이에요. 길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식당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가까운 식당 가도 되고 먼 식당 가도 돼. 오늘은 걷기 귀찮으니까 가까운 데 갈래. 그럼 요 식당에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식당에서만 한 공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공기가 되는 거고 얘는 한 공기를 먹은 거죠. 자, 이 사람은 한 공기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직렬일 경우와 병렬일 경우, 자, 2공기 먹은 사람과 한 공기 먹은 사람을 비교하자면 밥을 먹고 나서 더욱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2공기 먹은 요 분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뭐 밥심 그러잖아요. 많이 먹으면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예를 들자고요. 그래서 힘은 이 사람이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야. 2공기 먹은 사람. 그렇다면 전압과 같은 거예요. 전압은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적인 힘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식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2공기씩 먹어 치웠어. 그러면 각 식당에 3공기 있으니까 결국 식사는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밖에 못 하는 거야. 3번. 3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먹어 치우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소비되는 전류량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렬일 경우에는 전류가 건전지 한 개에 각각 같은 거예요. 병렬일 경우에는 힘은 많이 못 쓰죠. 힘은 건전지 한 개의 힘을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이 한 공기씩 먹으니까 총 몇 번을 먹는 거예요? 총 6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총 6번. 그래서 소비되는 전류량이 적기 때문에 건전지를 오래 쓸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직렬일 경우에는 전압이 늘어나는 것이고 병렬일 경우에는 전류량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edu.com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